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저는 되게 이 수치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느끼는 수치심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수치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되게 파괴적인 수치심과 친사회적인 수치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괴적인 수치심은 나 잘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 집단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막 나를 이렇게 숨기고 고립시키고 그리고 그런 중독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수치심과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결점을 가졌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수치심과 두 가지 수치심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수치심을 인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조용히 너 잘못했잖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가만히 그냥 다녀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너가 지금 이런 거를 잘못한 거니까 너는 지금 할 거는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지 네가 할 수 있는 네 역량대로 해 나가라고 하는 또 그런 그룹과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가장 큰 거다. 우리가 진짜로 막 좋은 집에서 좋은 막 이런 거를 해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 우리 집은. 근데 좀 파괴적인 수치심 쪽에 가깝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들한테?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되게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고 머리가 커지고 얘네들의 생각이 막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들을 막 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좀 어려서 그런가요? 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이렇게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줘. 그거 막 알려주고 싶고, 막 약간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중학교 이렇게 되면, 내가. 함부로 말 못한다? 맞아, 진짜. 그게 조심스러워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조심스러우니까 자꾸 걔 얘기를 들으려고 눈치 보고 말도 되게 조심하고 예쁘게 하려고 되게 안 건드리려고. 같은 말이라도 막 좀 이렇게 좀 근데 내가 집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애들한테 그거를 너무 규범을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주는 건 아닌가. 지금은 해도 되는. 근데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리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때 안 하면은 커서는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아빠처럼 정직해라 이런 바운드리를 좀 넓게 해서 잡아주고.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할 때 그 주체가 아이냐 나냐인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애를 막 혼내고 잡았을 때 그 주체는 내가 아니었을까. 너 이런 식으로 나가서 행동하면 내가 부끄러워. 엄마가 욕먹어. 내 새끼가 이런 얘기 듣는 거 난 싫어. 이런 거였지. 그 아이가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앞으로 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욕먹는 건 괜찮다. 그런 식으로 좀 시선을 바꾸면은 좀 대화가 잘 그래도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요즘 깨달은 게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인정하는 거. 그때 엄마가 그래서 뭐 그래 그때 나도 잘 몰랐고 그랬어 미안. 하지만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던가.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근데 그것처럼 교회처럼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벽을 쌓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나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해.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도 되도록 그러려고. 근데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과하는 게 그렇게 좋아? 네, 여기 근본적인 솔직함. 그 근본적인 솔직함에 되게 꽂혔었어.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함. 근데 상대가 솔직하면 오히려 내가 존중받는 느낌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괜찮은 사람의 성향. 네,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의도가 그 솔직한 게 이상하게 솔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아픈 기억이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 하면서 솔직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말이 좀 그래. 요즘에 하도 가스라이팅 하니까 너무 남발하나 싶긴 한데 그게 솔직함이 내 얘기를 솔직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와 음. 자기가 판단한 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솔직하게 너는 그게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게 그 사람의 의견이 그게 필터링 되지 않은 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상처가 되는 그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가가면 내 그거는 감정에 친밀감을 갖는데 맞아요. 상대편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치. 근데 또 사람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계산을 해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거짓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한 그 페르소나 내 안에 나 어제 아들한테 그 얘기했잖아. 사람이 하나의 가면으로 살 순 없어. 너 안에 여러 자아를 만들어봐.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어제 사실 학교에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너 집에서 저렇게 따라하면 안 돼. 상대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자아가 이제 여러 개가. 걔가 트러블이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 라는 걸로 트러블이 있었어가지고 상대를 봐서 선생님하고 자기랑 선생님이었어요? 그 얘기 나도 해줘야겠다. 여러 개 자아 좀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거는 살면서 필요한 거야. 음. 이 부류에서는 이런 내가 되고 저 부류에서는 이런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내가 솔직함을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여기에 거짓자가 참기 힘든 외적 요구와 스트레스 요인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페르소나로 거짓자를 만들면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어. 실제 생활과 기대한 이미지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릇된 이미지만큼이나 거짓된 소외감과 비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는 거짓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다른 목적이 다르긴 하지. 이건 이제 회피하기 위한 거짓자인 거고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짓자는 그 무리에서 단체에서 그룹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냥 그래. SNS랑 이런데 맞아. 내가 사는 그치, 그것과 그치.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맞아. 그런 거에서는 만들어놓는 정말 공허함이 느껴질 것 같아. 나의 현실과 다른 이상의 세계에서 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아바타. 그렇지. 나의 아바타. 만약에 그게 나에게 어떤 통쾌함을 주면은 피해는 안 주고 좀 괜찮겠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그냥 이게 나의 이상향이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현재의 나와 계속,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뭔가 힘들지. 거짓말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그냥 이게 내 이상향이야 라고 이렇게 던져놨으면 그게 힘들진 않은데, 그거가 마치 현실인 것 마냥 뭘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